기대감에 질주하는 증권주, 상승 여력 남았나? 네, 오늘 두 번째 이슈는 증권주입니다. 증권주도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부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앞선 이야기,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증권주들 역시나 좀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증권주들 앞으로는 좀 하반기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뭐 자고 일어나면 3,000피를 꿈꾸다가 3,000피를 달성을 해버렸고 이제는 5,000피 얘기가 나오는데 5,000피를 하루아침에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 5,000피를 달성하기 위해서 증권사들이 매일매일 그 위탁매매 수수료를 벌면서 계속 매매를 해줘야 되죠. 그 말뜻은 5,000피 가는 동안 증권사들 주가가 계속 오를 거란 뜻입니다. 왜? 증권사들이 돈을 법니다. 그 돈을 버는 증권사들의 기업 가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5,000피를 달성한다고 생각이 든다면 증권주를 내 종목에 편입을 해야 되는데 그 증권주들 중에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을 많이 받고 IB 쪽에서도 수익을 많이 얻고 있는 그런 종목들 대형주 위주로 담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뭐 미래에셋 같이 업종 1위 하는 종목도 그렇고 지점이 가장 많았던 대신증권 같은 종목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볼 때 증권사 중에서 이름을 많이 들어봤다 하는 종목들을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야 할 그럴 시기가 온 겁니다. 네, 이제는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증권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가져와 주셨는지 바로 열어보시죠. 네, 오늘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증권 가져와 주셨습니다. 특히나 오늘 키움증권 측에서는 미래에셋 최선호주로 꼽기도 했었는데요. 각각 포인트 짚어보시죠. 네, 대신증권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가져와 주셨습니다. 사실 그간 증권주들의 이 상승세를 보면 미래에셋증권 굉장히 상승 탄력이 강했거든요. 반면에 대신증권은 조금 약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종목 각각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그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옛날에 1등을 했던 증권주와 지금의 1등을 하고 있는 증권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은 지난번 한 12,000원부터 지금 25,000원까지 오른 것 같고요. 16,000원대부터 25,000원 정도까지 오른 것 같고 이 미래에셋은 한 8,000원부터 지금 21,000원까지 오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권업계 1위고요. 그리고 IB 쪽에서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증권사로서 또 이런 종합투자회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고 가장 앞서 있는 그런 영업을 하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증권업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로 많이 알려져 있는 글로벌 회사로 성장을 한 회사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대신증권은 증권보다는 요즘은 이제 부동산 쪽 투자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서로가 발전하는 방법을 달리 잡아먹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 시장이 호황일 때 두 종목 다 돈을 많이 버는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그 포트폴리오를 꾸리신다면 충분히 여전히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좀 긍정적인 뷰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증권,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의 픽은 어떤 걸로 꼽아주실까요? 역시나 이쪽에서는 증권업계 1위인 미래에셋증권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셋증권은 뭐 다른 것보다도 주주 환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을 했어요. 2030년까지 1억 주를 소각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소각하는 게 그냥 주식을 불로 태워버리는 게 쉽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다 돈입니다. 돈을 태워버릴 만큼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말 그대로 자인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을 왜 안 살 이유가, 그러니까 안 살 이유가 있는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하지만 이 미래에셋증권이 잘 오르다가 8,000원부터 21,000원까지 잘 오르다가 요즘 주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부동산 쪽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별로 좋지 않죠. 그런데 그 해외 부동산 호황일 때 우리나라가 이제 대체 투자해서 이 미래에셋이 많이 갖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에셋이 부동산 펀드를 만들어서 해외에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해놓은 것들이 이제 만기가 되면서 여기 손실폭이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에셋이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이 해외 그 부동산 투자 펀드에서 손실 보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우려가 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명확하게 얼마라는 게 알려지면 크게 걱정 안 하겠지만 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미래에셋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셋이 국내에서 돈을 잘 벌고 해외에서도 돈을 잘 벌고 있지만 부동산 투자에서만큼은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크고 이 부분이 미래에셋의 주가를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만 제외한다면 미래에셋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증권사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본 업체고 또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셋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그런 타이밍인 것이죠.